광주에 뿌릴 돈. 어디에 뿌린 걸까요? 진짜 뿌린 걸까요? 안 뿌린 걸까요?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중앙일보는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다. 돈을 담아서 전달했던 그 박스, 상자, 돈가방 이거를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파상공세, 이 한자 성어가 떠오르는 오늘 아침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 지금부터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 뿌릴 돈.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구속 수감된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최대 표밭 호남 민심 선점 주력 시기에 그 시기에 유동규 씨에게 광주 지역 돌고 있는데 돈 뿌려야 한다라고 2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씨는 그래서 남욱 등에게 8억여 원을 받아서 6억을 전달했다라는 검찰의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알고 봤더니 광주에 뿌릴 돈이라며 김용 부원장이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딱 호남에 집중하고 있을 시기와도 일치한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에 뿌릴 돈. 김수영 교수님, 지난해 2월이면 언제입니까? 그때 한참 이제 예비 경선 하려고 막 준비하던 때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호남을 막 돌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시기죠. 그때 다들 호남을 중요시 여겼군요. 특히나 이제 경쟁자라고 말해지는 뭐 이낙연 전 총리나 뭐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네. 호남의 어떤 표밭을 얻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던 시기입니다. 예. 이제 그때 이제 김용 부원장이 20억의 돈이 필요하다, 호남에 돈을 뿌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동규 측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욱 변호사 등이 이 돈을 예. 만들어가지고 전달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요즘 시절에도 이렇게 돈을 살포해서 민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김용 부원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또 호남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돈을 살포해서 우리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아니요,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 의혹과 진술이 사실이라면 표현은 돈을 뿌리겠다고 했지만 이걸 뭐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뭐 경선할 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이래저래 이제 뭐 돈을 쓸 일이 많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만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돈으로 이제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건데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남욱과 유동규 측의 이 진술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서 돈을 줬고 그래서 유동규에게 줬고 그것이 다시 김용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은 예. 부정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이 왜 이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이제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이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이고 예. 이 관계의 성격이 뭐냐면은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인허가권자를 끼고 사업을 해야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재선도 됐어야 되는 거고 경기도지사도 했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돼야 우리가 영원히 네. 이 인허가권자 권력자를 끼고 해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이 계속 오갔던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은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김용 부원장 손에서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의 알겠습니다. 어떤 시선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지난해 2월이었다. 그 시점이. 자, 그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통령 경선 레이스를 치열하게 펼쳤던 박용진 당시 후보님 같이 대통령 경선 치르셨잖아요. 네. 그 시기에 지난해 2월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십시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광주에 뿌릴 돈이다. 20억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김용 부원장이 아예 안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건 김용의 일탈이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용 부원장이 개인적으로
쓸 돈이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좀 달라요. 광주에 쓸 돈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같이 선거 뛰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동아일보도? 그 시점상 2월이면요 아직 경선이 시작도 되기 전이고요. 제가 대선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5월 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월이면 아직 그 아무런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었고 제가 제 1번 타자였기 때문에 아마 뭐 만일에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이제 물밑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물밑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시기. 만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가치와 정책을 가다듬는 네.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창 준비에 피치를 올릴 시간이죠. 보도되고 있는 호남에서 돈 뿌려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그 시청자들께서 그 봐주셔야 될 게 그 시점은 뭐 코로나로 인한 그 4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87년 대통령 선거 때 여의도에 100만 명 모아놓고 그때 뭐 100억을 썼네, 1000억을 썼네 하던 사람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에 그 이른바 김용 부원장이 표현했다는 말, 그냥 보도되는 그 표현대로 오면 광주에 돈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사람도 모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돈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나 이런 것들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캠프요, 경선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의총 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미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고 민주당 지지의 그 광주 호남이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호남 광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제 기억은 그때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네. 호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면서 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물론이죠. 호남에 뒤집혔다. 그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슈퍼위크 하니까. 세 번째는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그때는 호남 경선, 순회 경선은 끝나고 3차 슈퍼위크였기 때문에요. 약간 뭐 결이 다른데 어쨌든 그 흔히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막 돈을 그야말로 살포하는 헬리콥터로 뿌려대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2월 그 시점이었다. 자,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 선거 또 함께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돈 저도- 뿌릴 일이 없다. 네, 뭐 참 우리 박용진 그 의원께서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앞으로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저걸 가지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 방송에서 박용진 지지선 하지 마세요. 지난번부터 아니, 계속. 그게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그 캠프에서 벌어진 일을 괜찮이 이렇게 좀 감싸 안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참 보기 좋고요. 보기 좋다. 하지만 이제 진실로 우리가 좀 다가서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저 당시는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후보가 호남 출신들이라 상당히 그쪽에 지지세가 많았습니다. 단지 여론조사 수차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의원과 책임당원,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앞으로 표의 확장성이 더 있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 또 호남은 전체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에 한 30%가 포진해 있는 아주 전략적 지점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20억을 뿌리겠다라고 광주에 한 거는 뭐 아까 뭐 합법적인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못 뿌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선거 비용이라든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거 비용으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뒷돈으로 뿌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살포되는데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처럼 헬리콥터로 살포하는 이런 식에는 불가능하고 당협위원장이나 그 지역위원장 이런 국회의원 이렇게 통해 갖고 지구별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거기가 이제 8명의 국회의원이 있죠, 광주에. 그럼 20억이면은 한 2억 5천 정도씩의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한테 준다고 가정하면 예. 그분들이 그것을 활동비로 해가지고 지역에 쏟아붓는다. 그러면 여론이 반전이 되죠. 예, 그건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책임당 권리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간부들이나 대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살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성공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시스템이 그것을 뭐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뭐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그렇군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완전 정경유착과 부패 정치의 온상인 바로 금권 정치.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 그걸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의원이 오세훈 선거법으로 그걸 개선했잖아요. 그 20년 전의 망령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박윤진 의원의 반박.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렇게 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얘기하라. 혹시 경험인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예.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 시점에요. 광주에 8개 지역위원회에 8명의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은 아마 그 시점에 한 분 정도 아마 그 시점에는 선언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세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 써야 된다 이런 뭐 생각들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살포할 만한 주체들도 없었던 시점이라서 저는 약간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돈을 뭐 어떻게 썼다는 건지 그게 사실이라면 예, 어떻게 사실이라면 썼다는 건지 전제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일부의 진술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뭐 가정하고 전제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은 막상 돈을 이렇게 그 돈 선거를 할래도 루트가 뭐였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미 그 조금 앞서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굳이 불법적인 무리를 했었을까 예. 이런 생각들은 있는 겁니다. 예. 자, 당시 이제 지난해 2월 제가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2월에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제치고 선두 수성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월에는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고 있던 여론조사들이 몇 개 더 많았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호남이 그때 당시 모두에게 다 중요했던 시점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유동규의 진술이다라는 거고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 드립니다.